안녕하세요 여러분, 혜민이 언니입니다. 오늘 드디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부르고뉴 탐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부르고뉴 전체 지방 중에서도 꼬트드니라고 불리는 피노누아의 심장 같은 곳이죠. 그래서 제가 요 꼬트드니에 있는 피노누아들을 쭉 경험을 해볼 텐데요. 그 첫 시작은 니생조르주입니다. 니생조르주에는 아쉽게도 그랑크루는 없지만 40여 개에 달하는 프리미에 크루들을 가지고 있는 사실 포텐셜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죠. 저도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고요. 저는 5개의 프리미에 크루 와인을 오늘 소개시켜드릴 텐데요. 굉장히 다양하고 유명한 생산자들의 다양한 빈티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그리보, 두 번째 메오까뮤제, 세 번째 AF그루, 네 번째 앙리구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베르쉐비용까지 정말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니생조르주의 와인들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도대체 그래서 니생조르주가 어딘가요? 궁금해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도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지도로 보고 얘기를 들으면 훨씬 더 머리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지도 보는 걸 선호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지도 보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지도를 보시죠. 여기 전체 지도를 보면 여기가 지금 프랑스예요. 여기가 파리이고 여기가 부르고뉴죠. 그래서 부르고뉴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위쪽이 샤블리고요. 이렇게가 이제 부르고뉴라고 소위 부르는 곳이죠. 저는 그 중에서도 한 칸 제일 위쪽에 위치한 디종 바로 밑에 여기 꼬트드니를 탐험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꼬트드니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 지도가 되는데요. 가장 위쪽에 위치한 이 꼬트드니 지역이고요. 저는 첫 번째로 여기 보이는 니생조르주의 와인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갈 곳들이 많은데요. 여기 본로만에도 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샹볼뮤지니, 모레생드니, 지브리샹베르땡, 픽생 이렇게 쭉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튼 오늘은 니생조르주를 소개해드릴 거라는 점, 여기에 위치한 아이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와인의 밭들까지 한번 구경을 시켜드리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니생조르주예요. 이렇게 길게 생겼던 아까 그 니생조르주 부분을 확대를 한 건데요. 이쪽이 이렇게 높아서 지대가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이고, 그래서 이렇게 붉은 부분들이 전부 40몇 개에 달하는 프리미에 크루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와인은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요. 저희 같이 테이스팅 해주신 구독자분들께서 정리해주신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장그리보를 마시게 될 거예요. 장그리보의 밭은 여기가 이제 본로마네거든요. 본에 붙은 쪽보다는 남쪽으로 붙은 요 밭이에요. 롱시에르라고 하는 밭 1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메오까뮤제를 마셨어요. 2014빈이었고 여기 보시면 본로마네랑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오미르제라는 밭입니다. 사실 거의 본로마네랑 유사하다고 해서 이쪽에 있는 밭들은 본로마네랑 비슷한 뉘앙스를 내는데 가성비가 좋다고 벌써 입소문이 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AF그로의 레생조르주가 있고요. 걔는 밭이 여기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남단에 위치한 밭이고요. 2018빈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니생의 터줏대감 같은 생산자죠. 앙리구주의 르비릴리에이고요. 거기 밭은 여기 있습니다. 4번이고요. 마지막으로 거의 투톱 생산자라고 불려지죠. 니생의 앙리구즈랑 로베르쉐비용의 레세뇨이었고요. 얘는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드렸던 메오까뮤즈랑 매우 가까이 붙어있는 밭인 여기 레세뇨에서 생산된 와인입니다. 2010 빈티지였어요. 17 빈티지, 그
그 다음에 18, 19까지 굉장히 다양한 빈티지의 와인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와인은 장그리보의 니생조르주입니다. 이 아이를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와인 테이스팅 할 때 그런 순서로 마시기도 했고요. 가장 그 초반이 예쁘고 부드러운 산뜻한 스타트여서 다양한 니생조르주 즐길 때에 첫 타자로 아주 훌륭했던 아이입니다. 장그리보는 몇 번 마셔보면서 느끼는 거는 참 예쁘게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좀 소녀같이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예쁜 그런 와인들을 만들어서 좀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장그리보의 빅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얘 또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초반에 되게 딸기 이런 예쁜 탄산이 약간 있었긴 하지만 그런 예쁜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내주고 끝으로 가면서는 저는 조금 아쉬웠거든요. 네. 그래서 장그리보 특히 17 빈티지는 저는 초반에 그 예쁜 기세를 즐겨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구체적인 리뷰는 제가 그날 마시면서 바로 막 리뷰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조금 시끄럽더라도 그게 더 현장감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인서트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첫 시작은 장그리보로 했고요. 2017년이고 클리닉 초반에는 딱 오픈하자마자 탄산이 조금 올라오고 좀 차갑게 깨끗하게 마시는 게 좋긴 한데 저도 지금 이게 두 병째고 두 번째 잔인데 텍스처는 좋은데 향은 좀 닫힌 느낌이 있고 온도가 좀 올라가면 좀 향기로운 장미나 딸기 향들이 장그리보처럼 나주고는 있어요. 근데 정말 그냥 맑고 깨끗하고 좀 그냥 소녀 같은 느낌? 예쁜 느낌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5개의 니생조르주 중에서는 스타트로 너무 제격인 아이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제일 소개하고 싶었던 아이인데요. 얘입니다. 메오카미제. 사실 제가 메오카미제를 몇 번 마셨어요. 저기 병이 있는데 제가 또 가져왔죠? 니생조르주 같은 바치예요. 네. 2018빈이었는데 이때 제가 감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메오카미제 하나 솔직히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14 빈티지가 저를 거의 울게 만들었는데요. 저는 얘 2014 빈티지 마시고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정말 액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낼까, 율동감을 만들어낼까라는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초반에는 그런 동물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뭐 그 노루, 사슴, 그 다음에 녹용 막 이런 되게 동물 향이 강하게 나거든요. 근데 이게 확 1시간 정도 지나니까 그 어둑어둑하고 갈색이었던 느낌에서 그 붉고 맑은 빨간색으로 싹 넘어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딸기 그다음에 막 민트도 살짝 있고요. 체리도 지나갔다가 막 너무 그 다이나믹스가 좋아서 진짜 너무 인상 깊게 마셨던 아이입니다. 얘 진짜 너무 초강추예요. 이건 진짜 마실 수 있으면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진짜 어떻게 이래? 이런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얘네가 그 오부도에도 있거든요. 오부도도 진짜 꼭 마셔보고 싶어서 구하는 중입니다. 메오카미제는 제가 이번에 마셨던 5개의 니생조르 중에서 가장 좋았던 아이고요. 18 빈티지보다는 저는 14 빈티지가 100배쯤 좋았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인서트로 리뷰하면 넣어둘게요. 지금 심지어 찾아두고 택시하고 왔어요. 두 번째로 메오카미제 2014 빈티지 마셨는데요.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마셨던 메오카미제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고요. 초반에는 약간 좀 답답하고 장막에 쌓여있는 느낌? 좀 유질감, 그리고 동물의 느낌? 엄청 사슴, 술록, 아까 전에 뭐라 했죠? 그 뿔? 녹용. 네. 녹용 느낌까지 날 정도로 되게 동물의 향이 많이 났는데 이게 한 30분 지나니까 확 그 갈색 느낌에서 빨간색 느낌으로 가면서
근데 이게 그 짙은 장미 향이 나는데 확실히 장그리보보다는 깊고요. 깊고 무겁고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서도 위에서는 화사한 느낌이 나줘서 민트향. 맞아. 순간적으로 민트 젤리 같은 그런 향도 살 나주고 지금은 커피 향도 나요. 그래서 나 지금 너무 흥분했는데 여튼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레이어, 컴플렉시티, 다이나믹스, 뭐 움직임, 무게중심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 느낌이네. 두꺼운 벽이 딱 쳐져. 방금 소개했던 기절하도록 마음에 들었던 매우 까뮤제에 비해서 좀 아쉬웠던 아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F그로의 니생조르주의 레생조르주인데요. 이게 딱 열자마자 와 이게 바로 생산자빨인가? 하는 느낌으로 오픈해서 딱 따라하는데 진짜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앞에 빡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씨 이거 뭐야 역시 AF 그런가? 이렇게 느낌이 확 왔거든요. 진짜 그 모든 강렬한 향과 맛과 타닌과 이런 것들이 빡 때려줬는데 15분 지나니까 갑자기 얘가 확 가라앉으면서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으로 치면 약간 이렇게 처음에 딱 오픈해서 확 피크를 찍더니 갑자기 숨어서 2시간 내내 모습을 안 보여줘가지고요. 제가 끝까지 진짜 모습을 못 봤던 조금 아쉬운 아이였습니다.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면 아마 이 아이의 그 다음 모습을 봤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되질 않아서 그 뒷모습은 못 봐서 좀 아쉽고요. 18 빈티지가 가진 좀 아쉬움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여튼 그 초반에 그 15분의 강렬함은 사실 얘가 최고였는데요. 좀 아쉽다. 만약에 마시게 된다면 다른 빈티지를 조금 마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조금은 아쉬웠던 아이입니다. 제가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와인은 앙리구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생산자들과는 다르게 이 앙리구즈는 니생조르주에서만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정말 니생조르주의 터줏대가 니생조르주의 정석 같은 그런 도메인입니다. 사실 제가 와인을 그날 쭉 마시면서 장그리보는 이런 스타일로 표현하는구나, 메오카뮤제는 이런 스타일로 표현하는구나, 역시 이건 AF 그로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생산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딱 앙리구즈를 마시는 동안 이게 리생조르주의 뉘앙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앙리구즈야말로 가장 리생조르주를 편집 없이 터치 없이 그대로 정말 순수하게 잘 보여주는 도면이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19빈이라서 조금 아쉽긴 했어요. 얘 조금 더 묵은 애를 제가 백방으로 찾고 있고요. 곧 올 예정입니다. 초반에는 기세가 동물적인 느낌 많이 났어요. 가죽향, 씨가, 동물 이런 느낌도 났고 피니쉬도 정말 길고요. 산도도 좋고 타닌도 짱짱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좀 예뻐지기는 하는데 그 드라마가 아무래도 영빈이니까 조금 덜한 느낌? 그래서 몇 년만 더 된 거를 진짜 꼭 구하고 싶어요. 얘는 니생조르주라는 게 어떤 표현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교과서 같은 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초록 라벨 꼭 기억하시고 니생조르주를 탐험할 때 첫 번째 타자로 경험을 해보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와인은 바로 로베르 쉐비용입니다. 얘는 뭐 유명하죠. 신의 물방울에서도 니생조르주의 진수다 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고 정말 앞에서 설명드렸던 도멘구주랑 함께 뭐 투탑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마셨던 와인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레세뇨라는 밭에서 나온 아이죠. 본로마네 쪽에 붙은 2개의 밭 중에 하나였습니다. 메오카뮤제랑 함께. 얘는 가장 올빈이었어요. 제가 마신 아이들 중에서 2010 빈티지였고 얘는 정말 남자의 와인이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딱 그 첫 모금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위스키랑 시가바 같은 데 가면 있는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푹 꺼지는 그런 까만 소파 아시죠? 그런 데서 나는 가죽향, 시가향
그런 짙은 가죽의 향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고요. 좀 이런 것들을 즐기지 않는 분들께서는 좀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짙은 느낌이 사실 굉장히 지배적이고요, 초반에는. 그리고 뭐 저는 2010 빈티지라 좀 뭐 이렇게 풀어졌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게 몇 년 더 있어도 짱짱할 것 같은 그런 짱짱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뒷부분을 좀 더 봤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이 아이의 한 뭐 3시간 뒤는 못 봐서 너무 아쉽긴 한데요. 솔직히 지금까지 마셨던 니생조르주 중에 가장 가을에 어울리는 와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나 위스키나 시가를 즐기시는 분들께서는 이 5개의 와인 중에선 저는 로베르 쉐비용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좀 쓸쓸한 느낌에 잘 어울리는 아이입니다. 니생조르주 총정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생조르주는 초반에는 좀 동물적인 느낌, 가죽, 녹용 이런 느낌에서 시작해요. 좀 갈색의 느낌에서 시작을 하다가 끝날 때는 되게 빨간색, 그런 과실이라든지 풍부한 그 프루티함으로 좀 끝나는 전반적인 전개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생산자마다 자기의 스타일로 이것들을 풀어내는데요. 일단 나는 남자다. 가을의 느낌이 좋고 강하고 육향이 강하고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하시면 단연 로베르 쉐비용으로 가시면 되고요. 나는 니생조르주를 한 번도 안 마셔봤어. 나 니생조르주가 뭔지 궁금해 라고 하신다면 도맹구즈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다이나믹스가 너무 중요해. 이 전환이 되는 느낌을 난 너무 즐긴다라고 하시면 단연 메오가뮤제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나는 그냥 맑고 예쁘고 투명한 게 좋아. 막 그런 동물의 향 싫어 라고 하시면 장그리보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요 다음에는 모레이 생드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또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고요. 저는 또 곧 한 달 내로 모레이 생드니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